부동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DMC 리버파크자이, DMC 리버포레자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 이 해당 아파트. 자, 그렇지만 굉장히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비싸게 분양을 하는지, 입지가 얼마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분양을 하는지. 자, 그런데 입지를 떠나서 자, 이 고분양가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암 DMC, 자,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이 DMC 지역에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라고 있습니다. 그 덕은지구에 들어가는 이 리버파크자이, 리버폴의 자이인데요. 일단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울시 상암동입니다. 그 지역 바로 DMC. 자, 그래서 이제 이 미디털 디지털 시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미디어 디지털 시티와 자 인접하고 있는 덕은지구. 그래서 아파트 네이밍에 DMC를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의 그 가치를 한 단계 자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좀 만들지 않았나, 네이밍을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쪽이 보시게 되면 상암동이에요. 상암동이고 이쪽이 수색증산, 그리고 이쪽이 바로 가재울 뉴타운이고요. 여기는 지금 뭐 한강이죠, 한강. 이 상암동 자 건너편 쪽으로는요. 자 마곡지구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는 김포 국제공항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마곡지구 건너편에 바로 이 덕은지구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해당 빗금 치는 지역이 바로 덕은지구. 그 덕은지구하고 바로 붙어 있는 게 바로 상암동 그리고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아파트 네이밍에 DMC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적으로 경기도지만은 일단 서울하고 인접하고 있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자 대부분 이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가 이제 청약 아파트 단지가 이제 그 일정이 나온다 그러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그렇지만 좀 분양가가 비싸게 나온 게 좀 아쉬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DMC 리버파크자이 자이 사업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좌측에 이제 조감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 2층 예, 지상 24층, 자, 총 702세대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는 총 6개 동, 자, 부대복리 시설이 들어온다. 자, 그래서 A4블럭에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DMC 리버파크 자이는 덕은지구, 자, A4블럭에 들어온다. 자, 그리고 이제 DMC 리버폴의 자이 같은 경우에는 총 아파트 5개 동이고요. 자, 부대복리 시설 들어오고, 좌측에 이제 그 조감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 2층, 그 다음에 지상 24층, 총 318세대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자, 입지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쪽 해당 지역이 덕은지구고 자, 바로 옆이 뭐죠? 월드컵 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있는 바로 상암 DM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는 그 수색증산 뉴타운 그래서 이제 수색 DMC 역세권 개발 자 예정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측에는 바로 가재월 뉴타운 한강을 건너서는 일단 등촌동과 그 마곡지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해당 지역에 일단 그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입지적으로는 경기도 내에서 거의 탑 클래스에 들어간다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쪽 해당 지역의 덕은지구는 자, 지하철 노선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원종 홍대선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종 홍대선이 이 원종에서 이 홍대 입구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덕은지구의 이 원종 홍대선에는 예정 역사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덕은지구와 이 성산동에 일단 이 지하철 역사가 2개가 추가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이 해당 원종 홍대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노선을 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시간이 꽤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덕은지구가 완료되더라도 일단 이 원종 홍대선 같은 경우에는 예,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자,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덕운지구에 이제 입주를 하더라도 좀 이용하는 데 시간적인 갭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 1차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통과를 하게 되면 뭐 기본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사업 승인도 나야 되고 또 이제 착공에도 들어가야 되고 예, 시일이 좀 걸린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DMC 리버파크자이 자, 분양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아까 보셨다시피 그 택지개발 지구고 일단 서울하고 인접하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이점이지만 일단 이 해당 아파트 뭐 지하철 노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DMC 리버파크자의 분양가가 84제곱미터, 그래서 ABC가 있는데요. 자, 8억 2,250만원 최저가의 A타입을 이제 그 분양가로 나왔고요. 최고가 8억 8,590만원. 84B 같은 경우에는 8억 1천의 최저가, 최고가는 8억 7,470만원. 84C는 8억 1,970만원에서 8억 8,350만원 최고가로 분양을 한다. 자, 그리고 99 타입 9억 810만원에서요. 최고가 9억 7,750만원. 자, 최고가로 이제 분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버파크자의 84제곱미터가 다 8억이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DMC 리버포레자의 분양가는 얼마일까? 바로 84A 타입 8억 2,820만원에서 최고가 8억 9,220만원에 분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84A부터 F타입까지 있는데 일단 최고가 8억 9,910만원이 일단 최고가로 분양하는 리버포레자의 분양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84타입 최저가로 분양하는 게 바로 84F타입인데 8억 2,250만원의 최저가로 분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억 원 이상에서 자, 분양을 하는 리버포레자의 분양가 예, 제가 봐도 굉장히 가격적으로 예,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싸다. 예, 비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이제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얼마일까? DMC 리버파크자에 2,583만원이고요. 2,583만원이에요. DMC 리버포레자에 2,630만원. 그래서 주 아파트 단지 평균을 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2,600만원 전후로 해서 3.3제곱미터 분양가가 책정이 됐다. 굉장히 비싼 분양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천보다도 비싸고, 자,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분양단지보다도 좀 비싸게 분양을 하는 경기도 고양시 덕운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가가 상당히 비싸다. 자, 그리고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규제상을 보게 되면 일단 비투기과열 지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약 과열지역 공공택지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용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9억 원 이하 LTV 50%, DTI 50%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출에 관한 사항 때문에 일단 분양가가 9억 원 이하에서 책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보셨다시피 8억 원 이상이고 9억 원 이하에서 분양을 하는 이 해당 청약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LTV 50%, DTI 50%, 자, 이 부분이 적용될 수 있게 자, 만들어 놓은 분양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해당 아파트 지금 주변에 그 먼저 분양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2019년도에 고양 덕은 대방 로볼랜드 아파트가 이제 분양이 됐는데 84A 타입 기준으로 보게 되면 6억 자 5천 60 그러니까 6억 5천 예, 610만 원에 분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6억 5천 610만 원. 자, 그랬을 때 이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1,850만 원에 분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요? 1,860만 원. 자, 그랬을 때 리버폴의 자이하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지금 이 아파트 단지를 보게 되면 2,600만 원 전후에서 지금 3.3제곱미터
분양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작년에 바로 옆에 인접하고 있는 이 대박 노블랜드 아파트 3.3제곱미터 분양가가 약 1,850만 원에 했다. 자, 그래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양덕은 중흥 S클래스 파크시티라고 있습니다. 자, 바로 해당 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근본에 이제 분양하게 되는 아파트의 위치는 바로 요 위치, 그리고 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중흥 S클래스 파크시티 같은 경우에는 84A 타입 같은 경우에 6억 2,900만 원에 그 분양을 했고요. 자, 3.3제곱미터 분양가가 약 1,86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2,600만 원에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와 굉장히 분양가가 인접하고 있고 같은 지구, 택지 지구인데도 너무나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고, 자, 고분양가인 거 맞습니다. 제가 봐도 가격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날 수가 없는 건데 일단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자, 이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이따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고양덕은 이 대박 노블랜드 아파트라든가 또는 중흥 S클래스 파크시티, 그리고 이번에 분양을 하게 되는 그 우리가 포레자이라든가 파크자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이 주변 시세에 이제 민감하게 분양가를 책정했어야 되는데, 일단 작년에 했던 이 대박 노블랜드라든가 중 S클래스 파크시티 같은 경우에는 자, 주변 상암동이라든가 또는 마곡지구에 비해서는 약 주택 가격이 좀 저렴했어요. 그래서 시세에 약 60%에서 7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서울과 인접하고 있다라는 장점, 신축이라는 아파트, 자, 그런 장점을 살려서 일단 이 분양이 제대로 좀 그래도 원만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에 분양하게 되는 아파트 과연 어떨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분양은 일단 잘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잘 될 거라고. 자, 그렇지만 분양가가 저렴하진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주머니 사정이 좀 가볍거나 또는 청약 가점이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해당 아파트보다는 좀 타 지역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 게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다. 자, 우리가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자원을 자,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이든 뭐 사업소득이든 벌 수는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넉넉한 주머니 사정으로 자, 주택을 우리가 청약을 받고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가성비를 따지자. 자, 그런 걸 좀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청약에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왔을까? 자, LH는 공공주택 사업지구 추첨제로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덕은지구는 도시개발 사업지구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LH에서 토지 공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그럼 지금 뭐 건설사에서 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분양가를 자, 주변 시세와 터무니없게 차이가 나게끔 자, 이렇게 분양가를 내세웠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과 이유 지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LH 있잖아요. LH에서 자, 건설사에다가 2016년도에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A2 블럭과 A5 블럭, 그래서 최저 입찰 가격이 A2 같은 경우에는 1201만 원이었고요. 낙찰가는 1660만 원이었습니다. 자, A5, 그러니까 구역 블럭 같은 경우에는 1233만 원, 34만 원 최저 입찰가 기준이었는데 낙찰가가 1525만 원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2016년도에 이 A2 블럭과 A5 블럭 같은 경우에는 1600대, 1500대에서 이제 그 3.3제곱미터 그러니까 이 토지 가격이 이제 낙찰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건설사에서 좀 싸게 가져간 거예요. 자, 뭐 어떤 거보다 바로 A4, A7 블록,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근본 청약하는 아파트 단지. 자, 최저 입찰 가격 기준이 2018년도 자,
1815만원, 자, 1729만원. 그래서 최저 입찰가 기준이었는데요. A4 블럭 같은 경우에는 2740만원. 자, 그리고 A7 같은 경우에는 자, 2626만원에 2018년도에 LH에서 건설사로 이제 그 토지가 이전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자, 입찰제. 그래서 건설사에서 좀 가격이 세게 낙찰을 받았다. 자, 그래서 지금 A2, A5에 비해서 A4, A7 블럭이 약 1000만원대가 아닌 약 2000만원대에서 분양을 받았고, 자, 2016년 보다는 약 1000만원 정도, 자, 평당 비싸게 그 낙찰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만에 자, 1000만원 이상 그 토지가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게? 낙찰 가격이. 그래서 연 500만원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환산을 해보면, 자, 토지 매각 비용이 상승하는 이유를 LH에서는 같은 덕은지구라고 하더라도, 자, 택지 조성 원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매각 시점에 부동산 경기, 자,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사 간의 입찰 경쟁이 자, 과열되게 되면 낙찰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블럭별 택지비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는 일단 LH에서 굉장히 막대한 토지 조성 비용으로 좀 뭔가 건설사한테 일단은 그 입찰을 제안했을 때 조금 2016년도보다는 좀 높은 최저 입찰가 기준을 두었고, 자, 거기에서 이제 건설사 간의 입찰 경쟁이 자, 과열이 되다 보니까 좀 2016년보다는 2018년도에 좀 낙찰가가 높게 형성됐다라고 이제 원인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런 사항들이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뉴스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LH에서 땅 장사, 그래서 분양가를 키웠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고분양가가 된 게, 자, LH의 땅 장사 때문에 그랬다. 자, 그러니까 위에서 보게 되면, 자, 이거잖아요. 자, LH는 공공주택 사업지구 추첨제로 공동주택 용지를 대부분 공급하는데,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이제 입찰이 진행됐다. 자, 그랬을 때 지금 A2, A5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그 최저 입찰가 기준이 1200만 원대였어요. 근데 A4, A7을 2018년도에 할 때 1700만 원대, 1800만 원대 최저 입찰 가격 기준이 높아졌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그 LH의 그 땅 장사 분양가가 지금 요번에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덕은지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음에도 자, 분양가가 크게 뛴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사실상 폭리를 취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예전에 그 뉴스에서도 한번 따로 방송에서도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을 받음에도 자, 이게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굉장히 비싸게 분양가가 나왔다. 이게 팩트예요. 자, 그리고 토지 공급은 누가 했다? LH에서 했다. 자, LH는 2010년 덕은동 일대 64만 제곱미터를 도시개발지구로 이제 지정이 됐고요. 자, 해당 지역의 원주민하고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나 대지, 주택, 공장, 가게 등을 매입했고요. 자,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와 주민들에 따르면 당시 LH는 3.3 제곱미터당 평균 500만 원가량에 샀다. 얼마에 샀다고요? 500만 원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위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얼마에 지금 매각했죠? A7하고 A4하고 A7. 자, 2,740만 원, 2,626만 원에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평당. 자, 근데 이걸 원주민한테 얼마에 사왔다? 500만 원에 LH가 사와서 약 5배 이상 예, 지금 이 가격이 오른 이 가격에 이제 건설사들이 낙찰을 받아갔다. 자, 그랬을 때 이 굉장히 이 시세 마진 차이는 정말 많이 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택지개발지구나 자 공공주택 사업지구에서 추첨제로 공동주택을 용지로 공급하지만 일단 덕은지구와 같은 도시개발 사업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최고가 낙찰 방식이
따라서 이제 토지가 공급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LH는 이번에 분양하는 2개 블록 토지에 공개 입찰 당시 최저 입찰가를 3.3제곱미터당 1,729만원, 1,815만원 책정했고, GS건설이 2,626만원에서 2,740만원에 서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해 이곳에 분양한 대방건설, 대방노블랜드와 중흥건설의 덕은 중흥 S클래스의 토지 매입 비용보다 무려 60%에서 70%나 높아졌다. 자, 그래서 작년에 분양한 아파트하고 같은 지역이지만 일단 60%에서 70%나 높게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자, GS건설에서는 일단 고분양가, 자,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자, 이 가격대에 분양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지금 해당하는 이 아파트,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뒤 상황을 일단 조합을 해보면, LH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정비, 건물 철거 등, 자, 그러니까 부지 조성에 들어간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막대한 시세 차익으로 이제 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자, 이같이 높은 토지 비용이 고분양가로 이어진 거고, 자, 일단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 원가, 그래서 택지비, 자재비, 인건비 등, 자, 시행사의 적정 이윤을 더해서 분양가를 상정하는 방식인데, 건설 원가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택지비거든요. 토지 구입비. 자, 그랬을 때 이제 LH와 시공사 손을 거치면서 토지 비용이 높아져서 결국 원주민들과 청약자들이 고분양가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자, 그러면 원주민은 어떤 피해를 볼까요? 바로 우선 입주권을 부여받은 원주민들이 분양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할 상황에 이제 처지가 됐고요. 주택 청약자들은 로또 분양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그러니까 로또 분양? 자, 어렵죠,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시세 차익을 좀 보고 싶어서 이쪽 지역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실망하는 사람이 좀 늘어났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이 뉴스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요거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 개선안에 대한 요약인데요. 요 사항들 작년에 이 기준표가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뉴스가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분양가 규제의 역설, 정부 땅은 비싸게, 조합은 헐값에. 그래서 고양덕은 자이가 2,600만 원의 분양가가 나왔는데 둔촌주공 흑석 3구역 조합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한제 공공분양 땅 최고가에 팔고 민간 택지 정비 사업장은 반값에 팔더라. 예. 7월 후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그래서 조합원들 형평성 제고해야 된다. 자, 이렇게 지금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고양 덕은 이 리버폴의 자이하고 리버파크 자이. 예, 그래서 이제 2,583만원, 2,630만원. 그래서 3.3제곱미터 분양가가 굉장히 비싸게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양천구, 호반, 서민 목동 같은 경우에는 2,488만원, 마곡 9단지, 서울이죠. 2,542만원, 경기도 과천, 제이드자이 2,240만원, 자, 서울 영등포, 자, 더샵 파크 프레스티지 2,200만원, 홍제 가든플라츠 2,300만원, 자, 서울 은평 수생 6구역 2,100만원 정도 2020년 상반기에 지금 3.3제곱미터당 분양가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고양 덕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굉장히 주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해당 아파트, 자, 정비사업장,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이쪽 해당 지역보다 분양가가 굉장히 세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규제 역설, 그래서 정부 땅은 비싸게 하고, 자, 조합은 헐값에 지금 뭔가 이렇게 분양가를 책정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분양가 규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3.3제곱미터당 2,600만원, 서울보다 더 높은, 자, 고양 분양가에 시끌시끌 하더라.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알아두시고, 지금 내일 모레부터 해당 아파트가 이제 청약이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이 해당 아파트가
청약에 실패할 것이냐.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고 저도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래도 청약에 나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다.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지켜봐야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분양 일정 이제 마지막 끝으로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5월 4일 자, 특별 공급 신청 이미 끝났고요. 자,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7일 날 일반 공급 1순위 신청 기타 지역이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월 6일 수요일 자, 해당 지역 5월 7일 목요일 기타 지역 1순위 신청이 들어가고 5월 8일 청약 2순위가 들어간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14일 당첨자 발표가 있는데요. DMC 리버파크자이가 5월 14일, 그 다음에 DMC 리버포레자이가 5월 15일, 자, 당첨자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개의 통장으로 2번 청약 접수가 가능하고요. 당첨 기회가 이제 2배로 뭐 된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1순위 중복 청약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5월 14일 DMC 리버파크자이가 당첨자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DMC 리버포레자이 당첨자가 5월 15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당첨 기회가 한 번 더 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과 이 DMC 리버파크자이, 그 다음에 DMC 리버포레자이, 자, 이 해당 아파트 일반 청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입지적 가치와 분양 일정과 그 다음에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던 그 분양가 가격과요, 그 다음에 인근 시세, 그리고 입지적 가치, 예, 모든 걸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일단 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입주자 모집 공고를 따로 좀 꼼꼼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자, 청약에 나서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 한마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 좀 여러분들 신중하게 냉소적으로 좀 무주택자 분이라면 내 집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고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괜찮은 아파트 단지를 한번 기다려 보는데 일단 고점, 그러니까 청약 가점이 좀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조금 더 고심을 하신 다음에 타 지역을 보는 게 당연할 것 같고요. 예, 타 지역을. 예, 그 다음에 자금 사정이 좀 부족하신 분들, 자, 가점은 좀 낮아. 근데 이런 분들 당연히 주머니 사정 때문에 좀 다른 지역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그 가점은 낮은데 돈이 많으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고심을 하면서 또 해당 지역에다가 넣을지 말지 또 고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예. 자, 그랬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주변 지구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다. 서울 유망 지역 분양가 굉장히 이제 그 역전된 가격으로 이제 분양가가 나왔고 일단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일 만했다. 자, 그리고 이제 막대한 시세 차익은 누가 가졌을까? 자, 누가 가져갔을까요? 자, 그랬을 때 최대 손해 보는 사람, 피해자는 자, 이 소비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일단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뭐 철도 노선도 없고요. 그 다음에 생활 인프라 시설도 지금 갖춰진 거는 좀 없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반 시설이라는 게 들어올 텐데 일단 지금 여러분들 이 해당 지역 많이 고심하신 다음에 청약에 이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좋은 아파트들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나오는 아파트들 한번 여러분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볼 테니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 오늘은 이쯤에서 해당 지역 마감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